그 얘기를 듣고 이제 서점에 있는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나 뭐 시의원 나온 분들 중에 가장 재미없는 책을 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근데 사실 이 책의 결론은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. 이거는 저는 이제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대학을 다닌 386 세대입니다. 지금 이제 586 되고 686이 됐는데 이 책은 우리 세대에 대한 반성문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6.25 전쟁 끝나고 60년대 초만 해도 세계 180 국가 중에서 밑에서 1, 2등 하던 국가입니다. 그러니까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 더 어려웠던 뭐 남미 어느 국가에 원조를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? 지금은 근데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. 지금 대한민국이 뭐 동남아시아 어떤 국가도 잘 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아버님 얘기 드렸지만 여기 이제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하고 선배님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. 그거를 우리 이제 고마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래도 명색이 미국에서 박사를 받지 않았습니까? 제가 미국에 가서 그리고 뭐 UN, IBRD, IMF 모든 자료를 다 살펴봐도 우리나라 지난 4, 50년만큼의 경제 기적 나라를 완전히 바꾼 나라는 없습니다. 그 면에서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, 선배님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입니다. 근데 이제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? 지금 우리나라 무지하게 잘 삽니다. 근데 우리 아이들이, 우리 자식 세대가 우리만큼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이게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? 이 책은 제가 이 책 내용을 길게 할 건 아니고요. 이 책은 그에 대한 반성문입니다.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업적을 만든 나라에서 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됐느냐?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5분 정도 설명드리고 그 선배님들의 저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예의라고 봐요. 제가 논산, 계룡, 금산에서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러면 나 김장수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할지를 최대한 소상히 밝히는 게 의무라고 생각해서 출판기념회를 준비했습니다. 하나 좀 넘겨주시죠. 이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. 인구 구성이 급변하고 있고요. 지금 엄청나게 출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요. 그러면서 이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 넘겨주세요. 그 다음 넘겨주세요. 이 그림이 이제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입니다. 근데 이게 원래는 2060년을 예상한 그림입니다. 2060년이 되면 인구 구성이 이렇게 바뀔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보면 저도 깜짝 놀랐는데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. 근데 작년에 이미 30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. 그러니까 이건 2060년의 그림이 아니라 2023년의 그림이 됐습니다. 이 그림 보면 뭐에 간단한데 60세 200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. 밑에는 절반씩 줄어듭니다. 제가 저기다 썼지만 출생아 비율이 1.21명이 된다는 거는 30년마다 인구 태어나는 아이들 숫자가 절반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사는 그 부정면만 예를 들면 제가 1966년 67년생인데 이때 부정면에 태어난 아이들이 300명입니다. 작년 부정면에 태어난 애들이 3명인가 그렇습니다. 이게 이제 인구 소멸이고 지방 소멸입니다. 우리 백성현 시장님 매일 7명까지 태어났답니다. 우리 그 백성현 시장님도 매일 고민하지만 인구가 이렇게 준다는 거는 사실 국가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모든 산업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겁니다. 다음으로 넘겨주시죠. 이거 이제 제가 연구한 게 아니라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이 연구한 겁니다. 대한민국 소득 불평등의 기원이 어디 있는가? 여기 보면 이게 상위 10%가 가져가는 목입니다. 상위 10%, 10명 중에 1명이 너무 많은 목을 가져가면 밑에는 되게 어려워집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상위 10%가 가져가는 목이 미국 다음으로 높습니다. 좀 넘겨주세요. 이게 제가 이제 좌파기득권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는 상위 소득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.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. 재벌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. 누가 너무 많이 가져가. 그 사람들 탓을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 좌파기득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재벌들이다. 이래야면 재벌들의 회사에 고용된
대기업 정규직 3층 노동자들입니다. 여기 대부분은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습니다. 이분들은 그럽니다. 예를 들자면 뭐 이건희 뭐 이런 사람들이 수백억 벌어가는데 우린 1억 벌고 뭐 2억 벌지 않냐. 그렇지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자기가 하는 목보다 훨씬 많은 목을 가져가면 그 밑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못 가져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안전기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 만큼 벌어야 되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저도 뭐 이제 좋은 대학 나와서 어디 취직을 딱 합니다. 그 다음에는 일을 안 해도 많이 가져가요. 놀고 먹어도 많이 가져가고 그 밑에는 일을 열심히 해도 못 가져가는 구조입니다. 고담 하나 넘겨줘 보세요. 이게 이제 대표적입니다. 이게 한겨레에서 썼던 기사예요. 광주에 있는 기아 자동차 공장에서 기아차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이게 2015년에 1억입니다. 밑에 사내하청 5천만 원입니다. 한 단계 내려올수록 절반으로 줍니다. 근데 문제는 그럼 이분들은 일을 되게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분들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울산 현대공장에서도 정규직은 오른쪽 바퀴 끼고 비정규직은 왼쪽 바퀴 끼는데 월급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. 이러면 양쪽 다 누구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동력이 안 생깁니다. 이거 불공정한 사회입니다.